비트코인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치의 척도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토론을 보니까 비트코인 옹호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지 못하나 후일에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과연 될까요? 될지 말지를 알기 위해서 화폐 발행 이득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이 화폐가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는 모습은 쌀이나 다른 어떤 소금이나 이런 것이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는가 마는가를 생각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폐의 정의에서 가치의 척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주 똑똑하게 정의하는 것이 못되고 그 말 자체에 많은 혼란을 줍니다. 그런데 화폐가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는 모습은 화폐 발행 이득 이야기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준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화로부터 발생된 화폐 발행 수입은 주화 액면 가격과 주화 생산비의 차액이다. 이건 우리 흔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폐로부터 발생된 화폐 발행 수입은 연방준비은행권을 담보하기 위해 연준이 보유한 국채 이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하는 좀 다르죠. 흔히 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종이 그 인쇄비와 그 액면 가액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연방준비은행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 화폐를 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화는 물건으로 보고 화폐는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화폐 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국채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 화폐를 시중은행에 준다. 이런 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방준비은행 그 화폐 지폐는 연방준비은행의 빚이 되고 그 빚에는 이자가 없고 그리고 그 반대로 받는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화폐 발행 수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폐를 연방준비은행의 빚이라고 본다 하는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듯이 종이값과 인쇄비 그거하고 액면금액하고 차이가 화폐 발행 수입이다. 그거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며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대출금의 이자를 벌며 획득한 금융자산에서 이득을 누린다. 이 금융자산에는 그냥 자산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국채도 있고 각 나라의 국채도 있고 국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방준비은행도 국채도 있고 국채 아닌 것도 있어요. 전자화폐를 발행할 때 그 대신 거꾸로 자기들이 확보하는 것이 국채인 것도 있고 국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왕적 완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조금 아웃데이티드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중앙은행이 조금 더 진화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이 화폐라는 것이 완전한 가치의 척도가 되었을 때 그 화폐의 생산비를 그 화폐 자체의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유로 화폐로서 계산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달러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발행 이득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주화의 경우가 닮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누구의 빚도 아니기 때문에 빚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발행됐다고 그걸 가지고 나의 빚이라고 손들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주화 생산비하고 비슷한 모델이 되는데 그 생산비를 계산할 때 비트코인의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옹호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가치의 척도와 실제 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척도가 다릅니다. 벌써 말을 할 때 뭐 얼마다 이렇게 금액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단위가 바로 그 화폐 자체란 말입니다. 그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려면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자면 모든 계산의 단위 자체가 그 비트코인으로 계산될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막연히 비트코인의 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정될 리도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 부산물로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화폐 발행 이득에 관한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화폐 발행 이득은 인플레이션 텍스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연준이 연준이 받아들인 어떤 논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폐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물가는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화폐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그것이 비교이지, 막연히 화폐량이 늘어난다고 물가가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이 화폐 수량설,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 수량설을 조금 간단한 표를 만들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 화폐 수량설이 무슨 뜻인지. 금년의 GDP가 만이라는 단위가 되고 화폐량이 1000이라는 단위가 있을 때 물가지수는 100이라고 합시다.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년에는 GDP가 5% 늘어났고 또 화폐량도 5% 늘어났다면 물가지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화폐량은 5%가 늘었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폐 발행 이득은 없는 것인가? 안 그렇죠. 화폐는 발행하면 반드시 이러한 이득이 생기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든 말든 화폐량만 늘어나면 화폐 발행 이득은 생기는 것인데, 요 이론에 의하면 화폐 발행 이득은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건 근본 뿌리부터가 틀린 이야기죠. 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어딘가에 사로잡혔어. 그럼 화폐 수량설이 맞느냐 틀리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오늘은 이 가치의 척도 이야기에서 비트코인 옹호자들의 주장이 아주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